친석계의 거짓말들이 민주시민들의 집단지성 앞에서 하나씩 들통나기 시작했습니다. 합당도 정청래 자기정치, 검찰개혁도 정청래 자기정치, 공천도 정청래 자기정치. 이제는 지지율 하락까지 전부 정청래 탓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뭘 봤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지 정말 다 잊어버린 줄 아는 겁니까? 민주당원을 기억상실증 환자로 취급하는 이 쓰레기 같은 정치. 겉으로는 정청래 책임론입니다. 하지만 타임라인을 하나씩 맞춰보면 이건 책임론이 아니라 덮어 씌우기에 가깝습니다. 합당은 정말 정청래 혼자 벌인 일이었을까요? 검찰개혁은 정말 정청래가 꼬이게 만든 걸까요? 공천은 정말 정청래가 공천권으로 자기 정치를 한 걸까요? 아니면 정청래가 말 못할 걸 알고 밝히면 당내 분란이 커질 걸 알고 그 침묵 위에 모든 책임을 쌓아 올린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친석계가 반복하는 정청래 자기정치 프레임의 실체를 합당, 검찰개혁, 공천 타임라인으로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합당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정청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청래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청래 대표에게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양당 통합이나 정치적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공유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끝입니다.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전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수석 대변인이 공유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정청래 혼자 벌인 자기 정치라고요? 국민이 기억상실증 환자입니까?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제가했다. 여기까지 단정하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 표현은 이겁니다. 대통령 직접 지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청래 혼자 벌인 돌발 자기정치라고 몰아가기도 어렵다. 왜? 청와대와 사전 공유 소통 정황이 기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친석계는 이 중간을 지워버립니다. 청와대 사전 공유 정황까지 지워버리고 정청래 혼자 폭주한 것처럼 말하는 건 정직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건 덮어씌우기입니다. 그리고 2월 10일 정청래는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혼란에 대해 사과했고 지선 후 통합추진과 당내 연대, 통합준비위 구성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합당 타임라인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정청래가 제안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전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청와대가 통합론은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설명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는 중단됐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친석계는 이 복잡한 과정을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정청래 자기정치. 아주 편합니다. 청와대는 사라지고 정무수석 발언도 사라지고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는 설명도 사라지고 공유 과정도 사라지고 마지막에 정청래 이름만 남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책임질 때는 다 같이 있고 맞을 때는 한 명만 세우면 되니까요. 이제 검찰개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친석계의 주장은 더 역겹습니다. 검찰개혁이 왜 늦어졌느냐? 정청래 자기정치 때문이라는 겁니다. 2025년 7월 초 정청래는 이미 말했습니다. 9월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그리고 2025년 8월 21일에도 정청래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대변역이라고 말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청래가 강조한 말이 뭡니까?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 즉 정청래는 혼자 튀겠다는 게 아니라 당정대가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밀고 가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2025년 9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놓고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가 충돌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당초 사전 실무협의 과정에서는 당, 정부, 대통령실이 모두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에서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공감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우상호 수석이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이 빠진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기구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우상호 수석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는 정부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것은 관례상 모양이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는 따졌습니다. 원래 사전협의 때 당도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당도 후속 정부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으로 완성되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민에게 약속한 일입니다. 당대표가 그 후속 작업에 당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자기 정치입니까? 그런데 우상호 수석은 더 강하게 나옵니다.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되는 건데 당이 왜 관여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나?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우상호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의 뜻이라는 신호입니까? 기사 흐름대로라면 사실상 당이 참여하지 않는 범정부 기구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청래가 검찰개혁을 자기 정치로 꼬이게 만든 게 아닙니다. 정청래는 9월까지 끝내려고 했습니다. 정청래는 당도 TF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쪽에서 당은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막아섰고 결국 김민석 총리가 상황을 정리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당초 당도 참여하는 기구를 만드는 논의가 있었더라도 그것은 초안이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 TF에는 대통령실과 정부만 참여하고 당은 실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겁니다. 운전대는 총리실로 갔고 당은 밖으로 밀렸습니다. 정청래가 쥐고 가려던 검찰개혁 후속 작업의 주도권이 총리실과 정부 주도 구조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1일 결국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식 출범합니다.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도를 총리실 산하 추진단이 쥐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개혁이 왜 늦어졌느냐고 하면서 정청래 자기 정치 때문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청래는 작년 9월까지 입법까지 싹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총리실 쪽에서 당은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막아섰습니다. 총리실이 가져갔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안 제출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정리되는 흐름이라면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정청래 책임입니까? 아니면 운전대를 가져간 쪽 책임입니까?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운전대 뺏어가 놓고 차가 늦게 도착하니까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너 왜 운전 못했냐고 묻는 겁니다. 부엌에서 쫓아내놓고 밥이 늦게 나오니까 쫓겨난 사람에게 너 왜 밥 안 차렸냐고 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검찰개혁 책임론의 실체입니다. 친석계는 이 타임라인을 지워버립니다. 정청래가 9월 완료를 외쳤던 기록은 지웁니다.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를 말했던 기록도 지웁니다. 우상호 수석이 당 참여를 막아섰다는 보도도 지웁니다.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알겠나라는 핵심 문장도 지웁니다. 김민석 총리가 총리실 산하 TF에는 대통령실과 정부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는 부분도 지웁니다. 검찰개혁이 늦어진 책임을 묻고 싶으면 제대로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 물어야 합니다. 김민석 총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 물어야 합니다. 왜 당을 배제했습니까? 왜 정청래가 하려던 9월 속도전을 막았습니까? 왜 당정대가 함께 만들기로 했던 구조를 정부 주도 구조로 바꿨습니까? 왜 그렇게 가져가 놓고 지금까지 결과를 질질 끌었습니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정청래 자기 정치로 돌립니까? 정청래가 나서서 끝내려던 것을 누군가 막아섰고 누군가 가져갔고 누군가 시간을 끌었고 이제 와서 누군가 책임을 지우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석계의 검찰개혁 책임론은 팩트 앞에서 무너집니다. 정청래가 자기 정치로 검찰개혁을 망쳤다? 아닙니다. 보도와 타임라인상으로는 정청래가 밀던 검찰개혁 속도전을 대통령실과 총리실 주도 구조가 제동 걸고 가져간 그림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쪽이 결과를 못 냈다면 그 책임도 가져간 쪽이 져야 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책임은 권한을 가진 곳에 묻는 겁니다. 권한을 빼앗아간 사람이 책임도 가져가야지 권한을 빼앗긴 사람에게 책임만 남기는 건 정치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마지막 공천입니다. 2026년 1월 2일 정청래는 지방선거 공천을 4월 20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 억울한 컷오프, 낙하산 공천, 불법 심사를 없애겠다는 이른바 사무공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4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청래는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원 당규상 보장된 당대표의 전략 공천을 저는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는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는 공천혁명을 말했고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계파 정치를 해체하고 부정부패 소지를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록입니다. 당대표 전략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천도 정청래 자기 정치라고요? 그러면 근거를 내놔야 합니다. 정청래가 어느 지역에 누구를 꽂았습니까? 당대표 전략 공천권을 어디에 행사했습니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천권을 사적으로 휘둘렀다는 겁니까? 그걸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 근거 없이 공천 결과가 안 좋았다, 공천 잡음이 있었다, 그러니 정청래 자기 정치다? 이건 논리의 사기입니다. 공천 결과, 책임론과 공천권 사유화 주장은 다릅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아쉬웠다. 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책임이 있다. 이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가 공천권으로 자기 정치를 했다? 이 말을 하려면 전략 공천권 행사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정청래는 오히려 전략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이 기록을 지우고 공천까지 자기 정치로 몰아가는 건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전부 똑같습니다. 합당은 표면적으로 정청래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사전 공유 정황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표면적으로 당대표 정청래 시기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속 작업은 총리실 산하 추진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천은 표면적으로 정청래 당대표 시절 치러진 지방선거 공천입니다. 하지만 정청래는 당대표 전략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친석계 프레임은 이 중간 과정을 전부 삭제합니다. 청와대는 삭제, 정무수석은 삭제,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는 설명도 삭제, 총리실 추진단도 삭제, 당정 신경전도 삭제, 전략 공천권 불행사 선언도 삭제. 그리고 마지막에 남기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정청래. 합당도 정청래, 검찰개혁도 정청래, 공천도 정청래, 지지율도 정청래. 정치가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쓰레기 봉투처럼 책임을 묶어 던지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더 역겨운 건 이겁니다. 정청래가 다 말 못할 걸 알고 때리는 느낌입니다. 합당 과정에서 청와대와 어떤 공유가 있었는지, 정무수석과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정청래가 다 까버리기 어렵습니다. 그걸 까면 당내 분란이 커지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실 TF로 넘어가는 과정, 당정대 조율, 우상호 정무수석과의 충돌 보도, 이걸 다 꺼내면 여권 내부가 터집니다.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은 당대표 이름으로 치러졌지만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청와대의 원내, 지역, 현역 여러 힘이 얽혀 있습니다. 정청래가 그걸 다 까버리면 민주당 내부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친석계는 정청래가 다 말 못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는 어차피 못 밝히지? 밝히면 당이 터지지. 그러니까 내가 다 뒤집었어. 이게 비겁한 겁니다.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도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당대표였으니 책임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도 뒤집어 씌우는 건 비판이 아닙니다. 정치적 폭력입니다. 동지라면 최소한 맥락은 알고 비판해야 합니다. 정청래 책임이 있는 부분은 책임을 묻고, 청와대 책임이 있는 부분은 청와대에 묻고, 총리실 책임이 있는 부분은 총리실에 묻고, 원내 책임이 있는 부분은 원내에 물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석계 프레임은 그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말합니다. 그냥 정청래 때문이라고 믿으십시오. 아니요, 민주시민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정청래가 모든 것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대표였으니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합니다. 비판받을 부분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묻는 것과 거짓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합당도 정청래, 검찰개혁도 정청래, 공천도 정청래, 지지율 하락도 정청래.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한 사람에게 몰아넣는 순간 그건 정치 분석이 아니라 선동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실제로 이런 선동에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타임라인을 모르면 속습니다. 그때 무슨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면 속습니다. 누가 운전대를 가져갔는지 모르면 마지막에 남은 사람만 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기록을 지우려는 정치에 맞서 팩트와 타임라인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